시원하고 구수한 식혜 한 그릇 마시면 입안이 개운하고 소화가 저절로 되죠. 살얼음 동동 뜬 식혜, 옛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명절 음식에 식혜가 빠질 수 없죠. 명절엔 식혜만큼 좋은 음료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진하고 구수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엿기름 500g입니다. 물을 5리터 정도 넣어서 한두 시간 불려요. 그래야 엿기름물이 뽀얗게 잘 빠져요. 더울 때 너무 많이 불리면 이게 부글부글 발효되거든요. 1시간 정도 됐는데 엿기름이 얼마나 불었나 볼까요? 아유, 이렇게 흰물이 쭉쭉 나와요. 아주 잘 불었습니다. 우유같이 뽀얀 물이 나오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이 주무르고 치대지 않아도 엿기름이 술술 빠져나와요. 우선 요거를 체에다 쭉 짜내야 됩니다. 3배 주머니에 넣고 짜도 되는데 제 마음으로 엿기름물이 확실하게 안 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 주물러 가면서 해야 진액이 쏙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저는 할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이런 거 할 때 장갑 끼면 느낌을 몰라요. 보리껍질이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것이 매끄러우면서도 간질간질한데 풋보리 냄새가 손에서 솔솔 풍기는 것이 아주 싱그럽고 기분 좋습니다. 남한테 파는 영업용은 이렇게 못하죠. 식구끼리 먹는 가정용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손으로 꺽꺽 쥐어짜면 뽀얀 물이 쏙 빠져요. 찬물을 1000cc 정도 더 붓고 체에 거릅니다. 요즘은 식혜 쉽게 사 먹어요. 그런데 파는 식혜는 달기만 하고 깊은 맛, 구수한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잡수면 식혜에 대한 무한 사랑이 싹 틉니다. 꼭 해보세요. 야물딱지게 짜내면 진액은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서너 시간 둬서 앙금을 가라앉힌 다음 맑은 윗물만 쓸 거예요. 꼭 짜고 남은 엿기름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다시 주물러요. 이러면 나머지 엿기름물이 더 나와요. 엿기름을 잘 불려서 주무르면 이렇게 뽀얀 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얀색이 연해질 때까지 아금박스럽게 주물러서 체에 걸러요. 이 물은 따로 앙금을 가라앉혔다 나중에 식혜물 팔팔 끓일 때 합하면 됩니다. 식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 입이 포청천이라 식혜 대충 하면 대번에 알고 한마디씩 해요. 전 먹던 흰까지 써가며 주물러 짰더니 뽀얀 물이 많이 더 나왔네요. 며칠 동안 실컷 먹고 딸들이 물병으로 한 병씩 들고 갈 정도는 되겠어요. 이제 밥을 해야죠. 저는 찹쌀 식혜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맵쌀 쓸 거예요. 구수한 맛은 맵쌀이 더 좋고 깔끔한 맛은 찹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쌀은 전기밥솥용 컵으로 6컵이에요. 밥이 많아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밥솥 2개로 발효시킬 거라 밥을 넉넉하게 합니다. 30분 정도 불려서 가마솥에 밥을 할 거예요. 전기밥솥에 밥하는 것보다 솥밥으로 고두밥하는 게 식혜가 훨씬 더 맛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외할머니는 밥을 쪄서 식혜를 하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고두밥으로 아주 잘 됐어요. 식혜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정말 훌륭한 천연 소화제입니다. 이 밥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남편 좀 줘볼까요? 와, 꼬들꼬들하지? 밥이 뜨거울 때 밥솥에 퍼서 넣어요. 첫 번째 밥솥엔 넉넉하게 밥을 넣을 겁니다. 밥솥 하나만 쓸 때는 쌀을 서너 컵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요건 누룽지 끓여 먹어야겠어요. 엿기름 가라앉은 물 들고 올게요. 녹말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한두 시간 더 두면 더 맑게 가라앉아요.
맑은 물만 밥솥에 쪼르륵 따라 부어요. 녹말가루가 조금 딸려 들어갔는데 이러면 식혜물 색깔이 뽀얗게 안 되고 누르스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밥통엔 나중에 거름물을 넣어서 발효시켜요. 엿기름 거름물을 다 쓰게 되네요. 무진장 맛있겠어요. 밥알을 골고루 저어서 뭉친 것을 풀어요. 보온으로 해놓고 5시간 정도 놔두면 아주 잘 발효될 거예요. 날이 더울 때는 발효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4시간 정도 됐을 때 한번 확인하면 좋아요. 다섯 시간 지났어요. 우와. 와. 밥알 다 삭았네. 밥알이 아주 잘 삭았어요. 밥알 하나를 손으로 으깨보면 끈적끈적한 풀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아주 잘 삭은 겁니다. 채를 놓고 솥에 식혜물을 따라서 밥알을 채에 받쳐요. 식혜물에 대추 3개, 생강점인 거 조금, 그리고 마른 고추 하나 넣으면 좋아요. 설탕을 2컵 반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설탕 많이 안 넣어도 달달합니다. 팔팔 끓여야 해요. 밥알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엿기름 성분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녹지 않고 모양이 탱글탱글 살아있어요. 나중에 식혜물에 띄우면 위에 동동 잘 뜨고 모양도 이뻐요. 저는 5번 헹궜어요. 물기를 쭉 뺀 다음에 통에 담아 보관하면 됩니다. 먹을 때 한 숟가락씩 국물에 띄우면 아주 보기 좋아요. 식혜물은 위에 뜬 거품을 걷어가면서 확실히 끓여줘야 돼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달아져요. 대신 끈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와. 옛날 먹던 식혜 맛이다. 마른 고추는 오래 끓이지 않고 중간에 건집니다. 팔팔 끓인 후에 불을 끄고 완전히 식혀서 냉장 보관하면 돼요. 살짝 냉동실에 얼렸다 먹으면 살얼음 동동 뜨고 더 맛있어요. 냉동실에 서너 시간 보관하면 이렇게 살얼음이 생겨요. 국물색이 아주 진해요. 사골 국물 같아요. 물기 뺀 밥알 듬뿍 올려서 저으면 이렇게 동동 뜨지요. 식혜는 눈으로도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집에서 만든 식혜는 밥알 동동 떠야 신납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고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시원하고 맛있어요. 잣을 2-3개 넣으면 풍미가 더 좋아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듬뿍 담긴 우리의 전통 음료 식혜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소화 잘 되세요. 와, 너무 맛있다. 와, 시원하다. 달달해? 달달해. 옛날 맛 그대로. 너무 좋다. 거짓말 못하고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딴 땐 거짓말 보탰나비네. 아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식혜가 이 맛이지.